혹시 복숭아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달콤한 복숭아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부드럽고 향긋한 맛 때문에 여름철 대표 과일로 사랑받고 있는 복숭아는 신선들의 불로불사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고 있는 복숭아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일로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 역시 복숭아가 그저 여름철 당분 보충이나 간식으로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복숭아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정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고 천연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복숭아는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과 사과산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개 정도씩 꾸준히 복숭아를 섭취하면 간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복숭아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복숭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복숭아를 꼭 드셔야 할 기적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복숭아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복숭아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과 해독작용에 매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꾸준히 먹으면 간 기능 회복에 좋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복숭아를 하루에 1개 정도씩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간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간은 하루에 무려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알코올이나 약물, 환경 독소로 인해 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간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혹시 복숭아가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구연산 함량이 레몬의 절반 수준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 100g에는 0.7g의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간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사과산과 주석산이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간으로 가는 독성물질의 양을 줄여주는데요. 평소 술을 자주 드시거나 간 건강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복숭아를 자주 먹으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과의 경우 혈당 지수가 36으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숭아도 사과 못지않게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숭아에는 혈당 조절에 좋은 독특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바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클로로겐산은 우리가 잘 아는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녹차를 마시면 혈당 상승이 억제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그 효과를 내는 성분이 클로로겐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성분이 복숭아에도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성분을 섭취할 경우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클로로겐산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이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개씩 복숭아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복숭아 속에는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몸속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숭아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보통 자외선이나 환경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복숭아 속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바깥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복숭아를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C가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복숭아 한 개에는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의 17%가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감염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복숭아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숭아 통조림입니다. 보통 복숭아가 없는 계절에 복숭아 통조림 하나 따서 먹으면 달콤함이 일품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간편하게 즐겨 먹던 복숭아 통조림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 통조림의 설탕 함량은 100g당 15에서 20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 설탕 섭취량인 25g에 육박합니다. 만일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당뇨병과 비만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통조림은 웬만하면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방부제와 착색료 때문입니다. 방부제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긴 시간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르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부제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에 부담을 주고 체내에 독성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결국 몸에 알레르기를 유발해서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먹는다면 되도록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생복숭아를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독이 되는 두 번째는 잔류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복숭아입니다. 혹시 잔류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과와 딸기 그리고 복숭아입니다.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로 적발된 건수가 복숭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것은 복숭아 역시 기준치의 50배 이상 초과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잔류농약이 묻어있는 과일을 먹을 경우 신경계 손상은 물론 간이 망가져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복숭아를 대충 물에 헹궈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씻는다고 해서 잔류농약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씻을 때는 세척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숭아를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문지르면서 씻은 후 물에 3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는데요. 씻을 때는 복숭아 표면의 털을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지르면서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복숭아에는 칼륨과 수분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질로서 혈압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칼륨을 권장량보다 초과해서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칼륨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소량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항암 효과와 당뇨 예방에 좋은 복숭아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근육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역시 항산화 성분의 부족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영양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데요. 복숭아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그릭 요거트의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숭아의 지용성 비타민들이 그릭 요거트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데요. 특히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복숭아와 그릭 요거트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약이 되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견과류에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많아서 항산화와 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복숭아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극대화시켜주고, 오메가3 지방산이 복숭아의 항염 효과를 증폭시켜서 관절염과 혈관염증을 예방하는데요. 다만 복숭아만으로는 단백질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견과류와 같이 먹게 되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견과류 속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복숭아의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 혈압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으로 복숭아를 먹을 때는 아몬드나 호두를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약이 되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 시금치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 건강과 황반변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복숭아에는 시금치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특히 복숭아에 풍부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금치와 복숭아를 같이 섭취할 경우 체내 철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빈혈 예방과 함께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 시금치 샐러드나 복숭아 시금치 스무디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복숭아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선택법 첫 번째는 향이 진하고 달콤한 것을 선택하세요. 복숭아 꼭지 부분에서 달콤한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잘 익은 복숭아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면서도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색깔이 균일하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나 분홍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루 중 복숭아를 먹기에 좋은 최적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복숭아 반 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좋습니다. 또한 운동 전 30분 전에 복숭아 한 개를 드시면 천연 당분이 운동 에너지로 활용되고, 식사 1시간 후에 복숭아를 드시면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복숭아를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상온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하시고, 먹기 직전에 상온에 30분 정도 두어 단맛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비타민과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서양에서는 수프와 파스타 등에 적극 활용되며, 동양에서도 한방생약의 하나인 약재로 활용되어 건강 유지와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혈이나 허약한 체질, 쉽게 지치고 피로한 사람에게 이 시금치를 먹이면 하루 종일 움직여도 팔팔한 기력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옛적 뽀빠이라는 만화를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괴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시금치에는 엄청난 기력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산염이라는 성분입니다. 시금치를 오랫동안 섭취한 사람은 다리 근육이 일반인에 비해 3배가량 발달되어 있어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꼿꼿하며 무릎과 허리를 이어주는 뼈가 튼튼해져 나이에 비해 젊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시금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금치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금치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금치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시금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이 6.6%로 나왔는데요. 이는 60대 이후부터 몸속 근육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에서 근육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골반이 틀어져 뼈가 부러지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시금치를 먹으면 뼈를 잡아주는 근육이 살아나서 뼈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질산염 성분이 허벅지와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세포에 힘을 주고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금치를 먹으면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쉽게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칼슘과 철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뼈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 뿌리에는 뼈 형성에 도움이 되는 망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잎과 함께 뿌리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금치를 먹으면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 치매 발병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60% 이상이 되고 남성보다 여성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혈관성 치매에 걸리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의 혈액이 심장이나 뇌에 공급이 막혀 뇌 손상을 입어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혈관이 튼튼하고 몸속에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시금치가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엽산 성분이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두뇌에 활력을 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 신경세포를 성장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시금치를 먹으면 혈관성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무서운 눈질환인 황반변성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눈이 자주 침침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실명까지 만들 수 있는 황반변성 때문입니다. 황반변성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85%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1년도 안 돼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먹으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이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눈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금치를 섭취하면 눈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뇌졸중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요. 주로 혈액 속의 지방이라 불리는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쌓이면서 뇌혈관이 좁아져 생기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지방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좁은 혈관을 활짝 열어주고 시금치의 칼륨 성분이 혈액 속에 떠도는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줘서 끈적했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시금치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아마 시금치를 두부와 같이 버무려서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두부는 우리나라 반찬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인데요. 그만큼 저렴한 가격 대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서 많이 찾는 식재료입니다. 옛말에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서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라 할지라도 시금치와 먹게 되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속에서 돌멩이 같은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속의 수산 함량을 줄이려면 충분히 뜨거운 물에 데친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시금치와 두부를 무침으로 먹기보다는 된장국에 같이 넣어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시금치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시금치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엽산은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계란에 없는 칼슘을 시금치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금치 계란 볶음이나 시금치 계란말이로 드시면 짱짱한 근육과 튼튼한 뼈를 잡아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시금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그동안 시금치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멸치에는 칼슘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의 경우 골밀도 감소가 5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라 하더라도 시금치와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데요. 바로 담석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석은 담즙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데요. 담석증에 걸리면 복통이나 발열이 나고 심하면 위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간의 일부인 담관에 돌멩이처럼 딱딱한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금치와 멸치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참깨입니다.
우리나라는 참깨를 빼놓고는 음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깨를 사랑하는 민족인데요. 참깨에는 비타민 E와 리놀레산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벽에 붙어 있거나 혈관 속을 떠도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깨의 레시틴 성분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서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참깨의 토코페롤이나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참깨를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질산염 성분은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참깨의 비타민과 레시틴 성분은 피부를 윤기 있고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기름을 두른 시금치 무침을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시금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시금치가 최악이 되는 경우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입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흔한 질병으로 치부되지만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요. 특히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칼륨 보존성 이뇨제는 칼륨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몸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게 되어 근육경련 및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시금치 대신 두부를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장내 나쁜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바로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 성분이 몸속 장기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 속의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시금치엔 영양분이 굉장히 많지만 시금치의 질긴 성질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 첫째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고 둘째로 장내 독소를 말끔하게 배출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친 시금치에 사과를 넣어 주스로 마시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에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 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